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불확실성 시대의 경영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코코넛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코코넛 야자수 아시죠? 이 코코넛 야자수는 높이가 이제 20m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자수 이 하나의 무게가 평균 한 2.2kg 정도가 돼요. 자, 그 밑을 누가? 우리가, 즉 기업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 20m가 넘는 상공에서 2kg가 넘는 코코넛 야자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자, 그걸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경영 컨설팅계의 승부사 양천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영 해보세는 이제 경영 이론 학습 그리고 이제 실전 경영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복잡한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온난화 등에 따른 어떤 기후 변화 자 이러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복잡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한 예측이 불확실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한국 기업이 나가야 될 어떤 전략적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데 주요 포인트를 다루고자 합니다. 네, 언제나 뭐 기업 경영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당연히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긴장해야 되지만 요즘 트럼프 보면은 더 긴장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업 운영을 위해서 이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대응 역량이 이제 중요할 텐데 기업 내실을 다지는 측면, 기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 내실을 다지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업 내실을 다지는 부분은 어떤 기업 구조 혁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쟁력 강화 부분은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러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는 데 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업 내실을 위해서 이제 기업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 결국 뭐 탄탄한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탄탄한 구조를 가져가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불확실성 시대의 경영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첩한 조직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어떻게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공략을 위한 협업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체질 개선인데 이제 뭐 체질 개선 그러면 사람도 뭐 체질 개선하려면 이제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업 경영 운영을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들 되게 많이 하시죠. 뭐 지방을 줄인다든가. 자, 이러한 체중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을 기업 관점으로 옮겨간다면 자산을 가볍게 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대한 몸집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자산 규모 어떻게 많이 늘릴 것인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것들이 아니라 거대한 몸집을 줄이고 필요한 근육들만 보존해 나가는 그리고 강화시키는 자 이러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고 유연하게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기본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IMF 전에 대마불사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다가 이제 IMF 때 이제 한번 이게 뭐 크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호되게 경험했는데 그렇죠.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그 체질 개선, 자산을 가볍게 하는 건 중요한 그런 시대 흐름이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기업의 위험 요소를 이제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렇죠. 리스크 관리는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규모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닥쳐올 리스크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매크로적인 리스크 관리, 또 하나는 전략적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표현할 것은 이제 전략적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코코넛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코코넛 야자수 아시죠? 이 코코넛 야자수는 높이가 이제 20m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자수 이 하나의 무게가 평균 한 2.2kg 정도가 돼요. 자, 그 밑을 누가? 우리가, 즉 기업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 20m가 넘는 상공에서 2kg가 넘는 코코넛 야자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자, 그걸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자수에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기업은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전 계획하는 마스터 플랜보다는 전략적 유효성과 민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코코넛 크라이시스 시대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도 경영을 하는 분들께서는 요즘에 굉장히 디테일한 세심한 경영까지도 감당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직원이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전에는 연초에 우리 기업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야 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분기마다 CEO가 나타나서 어떤 전략적인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저기 밑에는 생산 라인까지 가서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강당에서 이제 연초에 한마디 하고 그렇죠. 연말에 점검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코코넛 크라이시스 되게 와닿습니다. 이 코코넛 되게 달콤한 건데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는, 그렇죠. 죽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세 번째, 시장 공략을 위한 협업 문화 활성화, 부서 간 소통, 수평적 조직 구조. 뭐 이제 시대 흐름하고도 맞아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이 민첩하게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 자,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기업 내부에서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런 일환으로 기업들이 직함을 빼고 무슨 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현상적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 조직 문화가 내재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부서 간 소통과 수평적 조직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부서들 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팀과 공장 생산 라인입니다. 영업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팀이고 그렇죠. 생산은 영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만큼의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공장 체계를 잘 갖춰나가야 되는데 그럼 공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그 물량 맞추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소통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부서 간의 협업 문화, 협업 체계 그리고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회의라는 문화 이 회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갑작스러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적어도 회의하기 3일 전에는 그리고 회의 시간 3분 전에는 그리고 적어도 회의 시간에는 3번 이상의 발표 뭐 333 법칙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시키면서 조금 더 수평적 조직 구조를 내재화시키는 회의 문화를 가져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괜히 어설프게 야자 타임 했다가 뭐 분위기만 나빠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회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MBC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MBC는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 탄 베런 아세모글루가 사실은 기술 개발이 이제 노동자의 권리,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 MBC는 사실 그 노동자의 그런 회사 구성원의 권리, 또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과 이제 회사의 발전이 함께 간 그런 되게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너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참 좋았는데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야욕이라고 그럴까 욕망 때문에 이제 회사의 비전이나 또 원칙을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는데 좀 우리가 어려움,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저희는 뭐 굉장히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고 뭐 그런 거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을 추진하는 공정한 문화 MBC 좋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우리 회사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우리 회사도 이제 그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오늘 양천주 컨설턴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주요 포인트 이제 설명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적인 제품 생산 체계, 연구개발 인프라, 마케팅, 세일즈 역량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좀 네. 우리 양천주 컨설턴트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는 우리가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실을 다진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외부로 나가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외부로 나간다는 의미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얼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데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 유형이나 뭐 기업 규모 또는 기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선적인 제품 생산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연구개발 인프라, 마케팅 및 세일즈 역량, 자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큰 틀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또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는 마케팅과 영업 역량이 과연 우리 조직에 얼만큼 적합하고 자 그런 것들을 최적의 차별화 역량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라는데 아마 포인트를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은 그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리 앤 펑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회사인가요? 리 앤 펑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올해로 벌써 119년이 된 회사인데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설립자가 있는데 리 앤 펑은 그 설립자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지금도 역시 그 손주가 3대째 바로 펑이라는 CEO인데 아주 독특한 이력은 이 펑 CEO가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하버드 경제 교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든 이론을 리 앤 펑에다가 직접 적용을 시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독특한 케이스는 대부분 학문은 학문적인 역량으로 끝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경영에 직접 실전으로 연결시켰다는 부분이 매우 독특한 부분인데 이 기업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기업 소개할 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글로벌 의류 생산업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로벌 의류 생산업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SCM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SCM은 물류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Supply Chain Management입니다. 즉 공급망 관리라는 표현인데요. 아니 여기는 의류 생산업체인데 회사의 업종에다가 SCM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 회사라는 얘기예요. 의류업체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펑이 우리 회사를 리앤펑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기업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출이 약 한 2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의류업체인데 그럼 당연히 의류업체면은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좋은 디자이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생산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SCM을 뭐라고 표현하면 SRM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R은 relationship이에요. 즉 공급망에 대한 즉 그 협력업체 공장 기업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relationship 그 관계 유지에 힘을 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은 어떻게 의류를 생산하냐면 파키스탄에다가 실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 단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때요? 꿰매고 옷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해당되는 국가별로 거기서 직접 유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한 300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리엠펑의 직원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디에 치중을 하냐면 전 글로벌 시장에 있는 공장 협력업체 기업들을 리소싱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근데 아주 기업의 핵심 역량을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의류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주 다른 케이스로 핵심 역량이 진화된 케이스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직 물건을 팔 수 없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다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같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저 먹기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독특한 것은 예. 이 리엠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들 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가 가장 큰 주요 고객들입니다. 아, 의류 생산 업체인데 이제 공장 없이 이제 의류를 생산하고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리엠펑의 핵심 역량인데, 그렇습니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고객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고객과 소통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들이 보통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 고객은 직접적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고객을 우리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를,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고객한테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 라는 데 관건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우리 기업을 바라볼 것인가, 얼마나 선호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엠펑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일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리엠펑은 3070 법칙이라는 법칙을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랑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경쟁으로 일단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30과 70은 30%와 70%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공장 협력업체의 전체 생산 능력의 30%는 적어도 우리 리엠펑과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 관계가 지속되려면 그 정도의 거래는 해야 된다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70%는 이 기업이 아무리 많이 우리랑 거래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생산 능력의 70%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거래가 끊기게 되면은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거래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30% 여력을 가지고 이 공장 협력업체들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조금 더 선진적인 생산 라인도 도입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으면서 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3070 법칙은 아마 사회적 공헌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핵심 역량이 우리의 고객들과 상호 간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서 윈윈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엠펑이 뭐 핵심 역량 강화하는 방법도 되게 독창적이지만 또 그 주변 협력 업체들하고 이렇게 공생하는 방법도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도 우리랑 거래 안 하면 뭐 페널티 주고 이런 뭐 양아치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죠. 리엠펑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이고 네. 또 그 펑이라는 손자는 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네. 영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장점을 잘 결합한 뭐 그런 기업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뭐 미국, 유럽 또 중국의 좋은 기업들, 이런 리엠펑 같은 기업들의 장점이 있다면 한번 다 이렇게 모아서 네. 좀 그런 기업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영감도 주는 네.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리엠펑. 네. 그래서 오늘의 뭐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내실을 다질 것인가. 그리고 이 다져진 내실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중점을 두고 고객과 소통할 것인가 라는데 포인트를 두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엠펑보다 더 위대한 기업들 우리나라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